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MP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2025년 들어서면서 주가가 무려 343%나 치솟았어요. 만약에 연초에 1만 달러 정도 넣었다면 지금 3만 4천 달러가 넘는 돈이 됐다는 건데 특히 자원을 캐는 회사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단기간의 폭발적인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광산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비교적 좀 안정적인 편인데 MP 머티리얼스는 확실히 시장에서 뭔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증거겠죠. 네,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 내용은요. MP 머티리얼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미국 자원 공급망 논의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이름으로 떠오르게 됐는지 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히토류 원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기업에 대한 이 뜨거운 관심이 이게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투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핵심만 뽑아서 명료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P 머티리얼스라는 회사 자체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그 모하비 사막에 있는 마운틴 패스 황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운틴 패스. 현재 미국 본토에서 상업적으로 히토류를 채굴하고 또 1차 가공까지 하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일하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히토류 원소들이 지금 현대 산업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네오디뮴, ND라고 하죠. 그리고 플라세오디뮴, PR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NdPr 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NdPr 산화울. 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전기차의 심장이죠. 고성능 모터, 그리고 바람개비 돌리는 풍력 터빈, 또 요즘 중요한 첨단 미사일이나 레이더 같은 국방 시스템, 여기에 필수적인 연구 자석을 만드는 핵심 원료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름이 히토류, 그러니까 레어알스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 아주 드문 물질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각 전체로 보면 히토류 원소들 자체는 그렇게까지 희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구리나 납보다도 오히려 더 풍부하게 존재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채굴할 만큼 높은 농도로 한 곳에 딱 모여있는 광맥, 그러니까 고품위 매장지라고 하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귀하다는 이름이 붙었고 또 채굴하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꽤 복잡해요. 환경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생산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현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하고 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다 보니까 그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좀 보면 이 히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하더군요. 네, 압도적이죠. 전 세계 히토류 채굴량의 한 70% 이상? 그리고 이걸 가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나 산화물 형태로 만드는 단계는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매장량 기준으로 봐도 중국이 한 4,400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미국은 190만 톤 수준이니까 차이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그래요. 2024년에 미국이 사용한 히토류 금속의 약 80%는 수입에 의존했고요. 근데 그 수입 물량의 77%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77%? 거의 다네요. 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전략적 약점이죠. 만약에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통제한다거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그리고 국방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과거에 중국이 일본하고 외교 갈등이 있었을 때 이 히토리 수출 제한 카드를 쓴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중국 의존성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미국 정부가 MP 머티리얼스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올해 7월이었죠. 미 국방부가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걸 투자해서 MP 머티리얼스 지분 15%를 확보했어요. 와,
국방부가 직접이요? 네. 국방부가 특정 민간 기업에 이렇게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돈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아주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내걸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MP 머티리얼스가 생산하는 그 NdPr 산화물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최소 110달러의 가격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110달러?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당시 중국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와, 2배요. 세상에. 엄청난 거죠. 광물 가격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채굴 기업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부가 이렇게 최저 가격을 10년 동안이나 보장해 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MP 머티리얼스 주가가 하루 만에 50%나 폭등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그 이상이에요. 미국의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명백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 자원 민족주의 경향 있잖아요. 네, 있죠. 각국이 자국의 전략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특히 국방부가 앞장섰다는 건 희토류가 단순한 산업 원자재가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원 사격에 더해서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잖아요. 아, 네. 애플. 애플이 MP 머티리얼스하고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의 목표는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자석을 100% 미국 내에서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해서 MP로부터 공급받겠다 이겁니다. 이건 그냥 부품 공급 계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미국 내에서 희토류 자원의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애플의 그 브랜드 파워나 구매력을 생각하면 이런 움직임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MP는 이 계약을 이행하려고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자석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건 또 확장하고 있어요. 2025년 말부터는 연간 1000톤 규모의 희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거물이죠. 제너럴 모터스, GM도 빼놓을 수 없어요. GM은 이미 2021년에 MP 머티리얼스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GM의 차세대 전기차 핵심 플랫폼인 얼티엄. 이거 기반으로 나오는 전기 SUV나 전기 픽업 트럭, 허머 같은 다양한 주력 모델에 들어갈 NdPr 자석을 MP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거죠. 네, 이렇게 애플, GM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이건 MP 머티리얼스 입장에서는 미래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수요가 확실하다는 거니까. 네, 수요가 확실하다는 건 특히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성장 단계의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죠. 정부의 가격 보장에다가 민간 대기업들의 확실한 수요까지 받쳐주니까 뭐랄까 사업 환경 자체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등장합니다. 아, 뭔가요? 현재 MP 머티리얼스가 텍사스에 짓고 있는 그 자석 공장의 초기 생산 목표는 연간 1000톤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톤. 연간 1000톤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당장 만들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다. 딱 이런 상황이군요. 뭐랄까 잔치상은 잘 차려놨는데 음식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MP 머티리얼스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빠르게가 핵심입니다. 이 첨단 자석 제조 공정을 안정화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만약에 이 생산 능력 확충이 좀 지연된다면 확보해 놓은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P 머티리얼스가 내놓은 아주 야심찬 계획이 바로 10X 퍼실리티 프로젝트입니다. 10X 퍼실리티. 네, 이름 그대로 현재 계획 중인 생산 능력을 10배로 늘리겠다 이런 구상이죠. 이 두 번째 대규모 자석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서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와, 10억 달러. 네, 이 10X 시설이 계획대로 완공돼서 가동된다면 연간 히토류 자석 생산 능력은 총 1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방부가 보장한 가격, 킬로그램당 110달러, 이걸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요. 이 공장만으로도 연간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억 달러. 2024년 MP머티리얼즈의 전체 예상 매출액이 한 6,100만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인데요. 그렇죠. 거의 1700%, 그러니까 18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죠. 만약에 이 10X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MP 머티리얼스는 단순히 미국 내 히토류 자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글로벌 히토류 자석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할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이런 초대형 시설 투자인은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 수반되고요. 건설 기간 동안에는 수익 없이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구간인데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현금 흐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죠. 실제로 MP머티리얼즈가 현재 이런 대규모 투자 때문에 아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당장의 재무제표만 보면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히토류 광석을 개서 분리하고 정제하고 최종적으로 고성능 자석까지 만드는 이 전체 공정을 미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각 단계마다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미국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생산된 히토류 농축액을 판매해왔던 중국 파트너 회사가 있었어요. 샹허 리소스라고. 아, 네? 이 회사와의 계약을 최근에 중단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수직 계열화를 위한 행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판매 경로 일부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과감한 베팅인데 현재로서는 재무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좀 불안정한 측면이 공존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MP머티리얼스에 대한 이 관심과 투자가 과연 여러분께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잠재력 자체는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첨단 국방산업이라는 확실한 미래 수요가 있고요. 미국 정부와 애플, GM 같은 거대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 사격도 받고 있죠. 네, 그렇죠. 미국 내 유일한 생산자라는 전략적 위치도 빼놓을 수 없고요. 하지만 그만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그 야심찬 10X 패시리티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아, 지원 리스크. 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항상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인허가 지연, 비용 초과 같은 다양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만약 공장 완공이 크게 늦어진다면 회사의 성장 계획 전체가 틀어지고 약속했던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돈 문제, 즉 재무적 압박이겠죠.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죠.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 10X 시설 건설에는 더 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보유 현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거나 혹은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자금 조달을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걸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P 머티리얼즈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히토류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중국이 자국 생산량을 확 늘리거나 가격 경쟁을 통해서 MP 머티리얼스를 견제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환경 규제 변화 같은 것들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죠. 반대로 성공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10X 시설이 성공적으로 완공돼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MP 머티리얼스는 명실상부 미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통합 히토류 자석 생산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와. 이는 당연히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따라서 MP 머티리얼스에 대한 투자는 현 시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의 성격을 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이것은 미국의 히토류 독립,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베팅?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적어도 2028년까지 계획된 그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깊은 분석과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MP 머티리얼스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회사는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생산 시설이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히토류 자체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 덕분에 정부와 대기업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초대형 확장 프로젝트에 따르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 그리고 기술적, 운영적 실행 리스크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기회와 그에 못지않은 위험이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보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MP 머티리얼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략산업 육성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 움직임, 그리고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의 핵심 기술의 향방과 관련된 중요한 투자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아주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좀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MP 머티리얼스와 같은 기업들의 노력을 통해서 미국이 실제로 히토류 자석 공급망에서 중국의 그 압도적인 지배력에 성공적으로 도전하고 상당 부분 자립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이 더 넓은 지정학적 구도나 기술 패권 경쟁에는 과연 어떤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히토류 산업을 넘어서 또 어떤 다른 산업 분야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잇는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